안녕하세요. 요즘은 제가 슈퍼스케일 라이트를 이용한 C# 게임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지금 집필 중인데, 이 책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챕터 1장 시작하기와 챕터 2장 에코 서버 만들기에 대해서 좀 주요 항목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이 책이 문서는 어디인지 제가 이 영상의 제목 밑에 보면 이제 설명에 같이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미 7장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요 7장까지는 일단 제가 그냥 체크를 안 하고 빠르게 만든 거라서, 이후에 제가 각 장마다 다시 보면서 뭐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혹은 보강해야 할 부분은 보강하고 이러면서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보면 현재 챕터 1장과 챕터 2장까지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챕터가 완성될 때마다 제가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 슈퍼스케 라이트를 사용한 뭐 C샵 게임 서브 프로그램은 지금 다시 이 영상 말고도 이미 제가 몇 개의 영상을 이미 만든 적도 있고, 그리고 혹은 제가 외부 강연이나 컨퍼런스 통해서 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그것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책과 이 강의를 좀 통해서 스포스퀘 라이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서버를 만들고 그리고 게임 서버를 만드는지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작하기는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 저장소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 기더브에 가보면 소스 코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튜토리얼이나 혹은 또 슈퍼스퀘어 라이트의 소스 코드에 대한 뭐 문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슈퍼소켓 라이트는 뭐 여러 번 제가 했지만 이 슈퍼소켓이라는 이 훌륭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 2.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1.6에서 이 포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게임 서브에 필요한 기능만 대체로 남기고, 좀 불필요하다 생각은 다 삭제해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만드는 거였고요. 2.0 같은 경우는 1.6하고 좀 구조가 조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을 만약 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좀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음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오픈 슈퍼 스퀘어 라이트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은 분들은 저기 있는 이 저장소에 있는 이 디렉토리에 가서 코드를 보셔도 되고, 혹은 DB키로 제가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이 DB키의 문서도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먼저 보시고 소프트웨어라이트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꼭 파악을 안 하셔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굳이 꼭 소프트웨어라이트의 소스 코드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파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라이터와 같은 뭐 네트워크 라이브를 만들고 싶다든가, 혹은 슈퍼스퀘어 라이트를 좀 더 최적화하고 싶은 분, 그런 경우는 소스 코드를 또 이해하고 이해해야 또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만 저는 코드를 파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요 뭐 클래스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보면, 예, 그리고 클라이언트 연결서 처리까지 어떻게 했는지 요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위에 있는 이 이야기, 이 그림이 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참조, 그러니까 슈퍼스퀘어 라이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슈퍼스퀘어 라이트 프로젝트를 참조시키다든가, 그러면 슈퍼스퀘어 라이트를 빌드에서 나온 DLL을 참조하시든가, 아니면 누겟을 참조하시든가, 셋 중에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 슈퍼스퀘어 라이브러리 참조,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 프로젝트를 이제 참조하는 거고요. 참조하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슈퍼스퀘어 라이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인크루드 참조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다 2장에서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슈퍼소켓 라이트 저장소에 가보면 이제 튜토리얼에 보면 여러 예제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에코 서버가 있거든요. 보면 에코 서버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에코 서버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솔루션 에코 서버 솔루션에 보면 에코 서버 프로젝트가 있고 슈퍼소켓 라이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에코 서버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빌드된 DLL. 사실 좀 간단하게 사용하기 할 때는 사실 슈퍼소켓 라이트 소스 코드를 굳이 참조할 필요는 없고,
슈퍼소켓 라이트를 빌드한 DLL을 참조하는 게 간단하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DLL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소켓 라이트 저장소 가시에서 튜토리얼에 에코서버 EX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보면 보시면 있지만 이게 지금 솔루션에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어셈블리에 보면 슈퍼소켓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LL을 참조, 빌드된 DLL을 참조해서 슈퍼소켓 라이트를 사용해서 에코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것도 또 쉬운 방법인데 누겟을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누겟에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이 누겟을 참조해서 이 방법도 간단하죠. 그래서 2번 혹은 3번을 좀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DLL이나 뭐 프로젝트 참조나 누겟을 참조를 하고 나서 하면 그 위에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직접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우리가 크게 해야 될 게 앱 세션과 앱 서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재정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요 코드 보시겠지만 앱 서버라는 걸 일단 먼저 상속해야 되고요. 앱 서버 상속할 때 이 지금 주는 그 두 개는 세션 객체와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 클래스를 저는 이 클래스를 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앱 서버라는 슈퍼소켓 라이트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내가 서버 클래스 네트워크 서버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보면 참고로 이제 이게 네트워크 세션은 앱 세션을 상속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앱 세션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더 기능을 더 많이 더 추가로 구현하고 싶다면 여기 구현하시면 되겠죠. 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보드 서버 내에서 이제 앱 서버를 상속했는데 이제 이 우리 서버 네트워크의 핵심인데 이거는 네트워크 이벤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재정의를 주셔야 됩니다. 델리게이트를 이제 참조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연결이 발생했을 때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뭔가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을 때 그때 어떤 함수가 호출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등록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는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달려도 상관없고요. 다만 시그니처는 이렇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소켓 라이트를 사용하기에 기본 구현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에 이제 클래스 정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를 상속한 이 보드 서버 넷을 객체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시작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밑에 부분이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설정값을 정해 줘야 되겠죠. 다양한 설정값을 정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포트 번호하고 IP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최대 접속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TCP를 할 건지 UDP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세팅값을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드 서버 넷 그러니까 앱 서버를 상속한 이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셔서 여기에 셋업을 통해서 이 설정값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값에는 이렇게 로고 또 어떤 로고를 쓸 건지 또 정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면 이때부터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외부의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접속이 되면 그 해당 클라이언트로 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네트워크 기능을 중지시키고 때는 스탑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설정값 조금 몇 개 좀 이야기했는데 이거하고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부분들을 보시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참고로 아까 요 위에서는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 값을 넣어주고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었죠. 보면 근데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설정 여기 있는 설정은 웬만하면 뭐 건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값이 대부분 괜찮고 근데 때로 따라서는 어떤 그 최적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값들을 좀 조정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잘 하셔야 되겠죠.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해야 될 설정값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특히 뭐 TCP 할지 UDP로 할지 포트 번호는 특히 포트 번호는 꼭 설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에서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리시버 버퍼, 샌드 버퍼 크기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샌드를
주고받는다면 패킷을 주고받는다면 이 샌드 큐 크기도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샌더 타임아웃 무한대로 계속 샌더가 상대방한테 패킷이 갈 때까지 기다리면 좋지 않겠죠 보면. 그래서 샌더 타임아웃도 또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클리어라는 옵션을 꼭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악의적인 유저가 악의적인 어떤 사람이 아주 큰 패킷을 보내도 우리 서버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딱 우리가 허용된 크기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스러운 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앱 세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상속받아서 뭔가 재정의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보면. 네, 필요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앱 세션 객체는 연결이 되면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되면 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객체를 통해서 해당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소켓 서버 전체에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됐을 때 특정 클라이언트를 찾아낼 때 그때는 이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이 세션 객체에 이 세션 아이디가 있거든요 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 세션 객체 그 세션 객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세션 객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의 부분은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는 텍스트 파일 텍스트도 이게 프로토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책 혹은 저는 사용할 때 이걸 이제 게임 서버 개발에 사용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프로토콜을 대부분 바이너리 기반으로 주고받으실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바이너리를 이제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는 어떤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토콜로 주고받을 것지를 정의해야 하는데 그 정의해야 되는 거를 이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다가 정의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패킷에 대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헤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헤더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서 정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나중에 헤더 사이즈 5라고 크기 5짜리의 헤더를 그러니까 이 패킷은 헤드와 보디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헤더 크기는 5짜리 5 사이즈는 5라고 지금 정의했고요. 그럼 5 사이즈 5인데 그 사이즈 5에는 뭐가 들어가냐 보면 첫 번째 이발 때 토탈 사이즈는 헤드와 보디를 합쳐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킷 아이디 어떤 요청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 로그인인지 방입장인지 전투인지 이동인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덤이니까 보통 요런 거 말고도 사실제 우리가 게임 개발할 때는 이 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뭐 압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암호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특정 게임을 가리키는 인자값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이제 좀 보여주려고 약간 더미값 하나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헤드가 오고 그 다음에 헤드 다음에 바디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의 첫 번째 크기에 이 패킷의 전체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패킷을 받으면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를 받으면 무조건 5바이트 이상은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탈 사이즈를 통해서 바디가 크기를 알아가지고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내는 건 누가 만드냐? 그럼 이게 이 픽시드 헤드 리시브 필터라는 놈을 통해서 상속반은 이 리시브 필터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슈퍼소켓 라이트 쪽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을 받으면 여기에 우리가 재정의한 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바디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를 알아내고 그럼 그 바디 이 부분을 함수 호출해서 헤드를 알아내고 그래서 헤드를 통해서 그럼 바디가 얼마인지 알아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호출하면 헤드와 바디 값을 넣어주면 하나의 패킷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 정리한 이거를 만듭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걸 만들면 아까 우리 앞에 슈퍼스퀘어 라이트에서 아까 네트워크 이벤트 있죠 보면 그래서 이게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그 패킷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프로토콜 패킷 인코딩 디코딩 패킷에 대한 정보는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이 픽시드 헤드 리시브 필터라는 걸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이 두 개의 함수에다가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학습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좀 이제 실용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장에 있는 네, 에코서버 만들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서버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에코는 말 그대로 메아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되게 코드가 작성다 보면 실제적으로 코드는 총 3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콘솔 프로그램인 그 프로그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서버가 사실 실질적인 에코 서버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기에서 아까 네트워크 세션 객체를, 그러니까 앱 세션을 객체를 재정의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앞장에서 바로 설명했던 거죠. 예,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파하고 픽시드 헤드 상속 반응 이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클래스들을 이제 메인 서버에서 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사용하려면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아까 잠깐 보여주신 이 에코 서버, 예, 요거 보셔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거 이제 다른 거를 보시면 이제 커맨드 라인이라는 제가 외부 오픈소스 라이브를 통해서 커맨드 라인 인젝 값을 좀 자동으로 이 클래스 값을 이렇게 매핑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에코섭에서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보면. 다른 예제를 보면 하드 코딩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커맨드 라인에 인젝 값을 주면 그 인젝 값이 자동으로 옵션 클래스 값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슈퍼스퀘어 라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옵션에 갈 땐 클래스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메인 서버 객체를 만들어서 이 중에 이제 이니트 컨피그를 통해서 아까 슈퍼스퀘어 라이트에 있는 컨피그 파일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서버에서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 스타트 이거는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에 있는 앱 서버 클래스에 있는 라이트 함수를 이제 호출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겠고 되게 간단하죠 보면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사실 이제 네, 이제 메인 서버에 다 있죠 보면. 그래서 메인 서버에 가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핸들러를 디레게트 서로 연결시키셨다고. 그 다음에 유니트 컴피가 아까 이 서버 컴피가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여기 사용하죠 이게. 예, 크리에이터 서버에서 아까 입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셋업하고 그 다음에 뭐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사실 핸들러가 필요 없는데 이제 뭐 예, 여기 이렇게 핸들러도 여기 있다. 우리가 보통 패킷 진짜 게임 서버 같은 거 네트워크 서버로 만들면 패킷의 종류마다 호출돼야 될 함수를 정의해서 그걸 호출되게 해야 되겠죠 보면. 지금 에코 서버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이거 약간 디버기용으로 서레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패킷 올 때마다 카운팅 행글 출력해 주는 그런 거라 해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삭제해도 크게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슈퍼스퀘어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다 했고요 보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서로 연결이 발생하면 이 함수 호출되면서 로고를 찍겠죠. 그 다음에 연결이 끊어지면 이 로고 찍히고 그리고 어떤 연결된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네, 저는 이제 몇 개 왔는지 카운팅을 시키고 이게 디버깅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때는 세션 객체에다가 보내주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 코드는 아주 단순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지금 제가 말했던 거에 약간 시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제미나이 2.5 프로로 만든 건데, 예. 그래서 혹시 저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제미나이나 혹은 챗GPT나 클로드 AI를 통해서 또 좀 더 질문을 해보시고 특히 글자로 돼 있어서 이해 안 가는 건 이 글자를 눈치주면서 이걸로 그림으로 그려달라면 이런 다이어그램이나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코드 흐름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게 이제 요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이 그림 한번 쭉 보시고 그림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파일과 코드에 대해서 또 설명되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이제 에코서버 첫 번째는 슈퍼소켓 라이트 프로젝트를 참조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슈퍼소켓 라이트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서버의 맨 핵심은 메인 서버 클래스죠. 보면 메인 서버 클래스의 주요 멤버나 뭐 상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다 제가 말로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부터 그걸로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서 또 코드도 대조해 보시고 이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클라이언트 서버 주고받을 때 클라이언트가 보는 패킷 하나에 어떻게 데이터를 패킷으로 만드는지 그거를 여기 정의를 해주셔야지 슈퍼소켓 라이트가 그걸 만들어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요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렇게 쭉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서브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코서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그림을 제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서버가 되든지 기본 행대 로직은 다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뭐 설정값을 어떻게 받아와가지고 앱 서버 상속관 클래스를 클래스 통해서 슈퍼소켓 라이트 객체를 생성해서 스타트 시키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패킷 핸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스타트 시키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면 앱 세션, 슈퍼소켓 라이트에 있는 앱 세션 객체를 상속한 네트워크 세션에서 온커넥트라는 함수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서버에 온커넥트 함수가 호출될 거고요. 그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 슈퍼소켓 라이트 쪽에서 리시버 필드를 객체를 호출해서 이런 작업하고 나서 다 되면 메인 서버에 있는 그 리시버 뭐 함수 리퀘스트 리시버 이건 이제 저희가 정의한 건데 이런 함수가 호출돼서 데이터가 왔다는 걸 알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내볼 때는 샌더에서 보내겠죠. 앱 세션에 있는 샌더 함수 통해서 보내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이기 때문에 에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든지 슈퍼소켓 라이트를 사용하면 약간 요런 흐름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잘 외우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TCP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보면 TCP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는 데이터가 연결이 붙어 있어서 상대방이 두 분을 거쳐서 보낸 패킷이지만 발할 때는 그게 하나로 발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TCP가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여기에 또 해놨으니 이 부분을 통해서 TCP는 경계가 없는 스트링 기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한번 좀 잘 이해하시면, 이거 예전에 제가 이 앞에 게임 서버 개발자를 위한 뭐 TCP 네트워크 이론 그게도 사실 설명했던 글인데, 그래서 워낙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넣어놨으니 한 번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슈퍼소켓 라이트를 이용한 C#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1장 시작하기와 2장 에코서버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